파스칼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스칼의 법칙, 파스칼의 원리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던데요. 블레이즈 파스칼에 발견했다,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겠죠. 원리적으로는 유체가 이렇게 있을 때 유체에서 압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밀폐된 용기에 담긴 비압축성이 중요하고요. 비압축성 유체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의 모든 지점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답니다. 전달이죠. 유체에서 모든 부분의 압력이 같은 게 아니고 한쪽에서 압력을 만들어내면 같은 압력이 반대쪽에 전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력이 그냥 같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기준은 이런 거죠. 유체가 있으면 이렇게 위치별로 압력이 다르면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데로 유체가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안정된 유체에서는 유체의 이동이 없을 테니까 그냥 압력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겠는데,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조건을 보면 유체가 비압축성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유체가 이렇게 담긴 유체가 있다고 할 때 여기 힘을 줘서 눌렀을 때 이 유체가 압축이 가능하다면, 압축이 되면서 이쪽 유체가 이쪽에 영향을 안 줄 수 있죠. 압축되고 흡수돼 버리면 여기 압축될 만큼 이쪽에서는 느끼지 못할 테니까요. 비압축성이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위치에 따른 압력 차이는 분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유체가, 이런 용기에 담긴 유체가 있다고 보면 유체의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압력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다를 수가 있더라도 유체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 중력이 있다고 봅시다. 이쪽에서 이제 이쪽이 아래쪽이라고 보면 중력이 있다고 보면 여기에서 유체의 압력이 있을 거고, 이 압력에다가 유체의 무게만큼 추가적인 압력이 여기 가해지겠죠. 바텀 쪽에, 탑 쪽에 보다 바텀의 압력이 높을 텐데, 근데 이 면 전체를 보면 바텀 쪽에 여기도 압력하고 여기 압력하고 이쪽이 눌러서 유체가 이 압력 때문에 이게 옆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쪽에 똑같은 압력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유체 이동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력 같은 것에 의한 유체의 압력의 분포, 위보다는 아래쪽에 압력이 높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다는 아니고, 기존에 압력의 분포가 형성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압력을 줬을 때 반대쪽에 같은 부분의 압력이 전해진다. 이게 파스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 관련돼서 보면 중력이 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유체 자체의 무게를 아래쪽에 있는 유체에서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체의 깊이에 비례하는 압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압력이 P0라고 하면 아래쪽에서의 압력은 유체의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기 유체의 깊이만큼의 압력이 전해지는 거죠. 그 물속에 들어가면 물 위에 있을 때보다 압력이 크게 느껴진다. 그렇죠? 그래서 물 10m 내려가면 1기압이 아니고 2기압의 압력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 할 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대기압을 측정할 수 있죠. 그 유명한 톨리첼리의 실험이 있습니다. 톨리첼리는 17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여기에 수은이 있고 수은에다가 수은이 꽉 찬 관을 집어넣은 다음에 세워버리면 여기 윗부분이 비더라는 거죠. 비면 여기는 원래 수은이 차 있다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진공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수은이 전기가 있으니까 수은이 전기압이 생길 텐데요.
그럼 진공이 되면 압력이 0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노출되어 있는 수온에는 대기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여기 진공이니까 압력이 0인 거고, 이 깊이만큼의 압력이 나오겠죠.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로 GH만큼의 그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깊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높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높이만큼하고 요 로 GH하고 여기 대기압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760mm, 76cm 정도 이렇게 수온 기둥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거에 대기압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톨리첼리의 실험을 생각해서 이 수온 기둥의 높이를 토르라는 압력의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7mm 단위에서 대기압은 760토르다. 그 다음에 수온의 밀도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파스칼로 보면 헥토파스칼이 되는데요. 1013 헥토파스칼이 됐더라. 근데 압력에서는 특별하게 밀리바라는 표현을 쓰죠. 1013 밀리바가 됐더라. 그게 이제 톨리첼리의 실험에 대한 거고, 나중에 파스칼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P는 B0 플러스 로 G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파스칼의 법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유압장치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압장치에 씀으로써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면적에 힘을 가해주는 힘은 큰 면적 쪽에서 증폭이 된다. 왜 그러냐면 좁은 면적 쪽에서 힘을 주면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 힘이 압력으로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넓은 면적 쪽으로 가면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힘으로 봐서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좁은 면적 A1에다가 F1에 힘을 주면 압력은 F1 나누기 A1이 되는데, 넓은 면적에서는 그 힘을 F2로 느낄 텐데 그건 면적에 비례한 것이 느껴지니까 A1하고 A2 넓은 면적 쪽에서는 힘이 증폭되는 효과가 나온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리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좁은 면적에 유체가 있고, 여기 유체가 이렇게 좁은 면적 쪽하고 넓은 면적 쪽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좁은 면적 쪽에서 피스톤에 힘을 딱 가하면 이 좁은 면적 A1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힘을 가해서 이만큼 밀어준다, H1만큼 밀어줘 버리면 여기에 P1이라는 압력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P2 쪽에서는 이게 밀어준 만큼 P2 쪽에서는 위로 튀어오르겠죠. 그래서 F2만큼 힘을 받을 텐데, 이 F2만큼 힘을 받고 면적은 A2인데 길이 움직이는 양은 H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때 계산상으로는 F2가 F1하고 면적 비로 커지고 H2 길이는 움직이는 길이는 짧아지겠죠. 면적에 감소해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수식적으로 써보면 압력차가 전달되는 건데, 예를 들어 P1의 압력이 얼마나 움직이느냐. P1에 최종적으로 구해진 게 P1이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것은 P1의 제로다. 이니셜 초기 상태를 그렇게 보면 이거는 A1 여기에 이 F1에 힘을 가해준 피스톤의 면적이겠죠. 면적으로 나눠주면 이 압력 델타가 될 거고, 왜냐면 압력을 추가를 해줬으니까 P2에서는 그 차이가 F2 나누기 A2가 될 겁니다. F2가 느껴지는 거죠. 근데 F1하고 H1, F1의 힘으로 눌러주고 H1만큼 움직였으면 F2의 힘으로 위로 H2만큼 움직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해준 일은 반대쪽에서 받는 일이 되겠죠. 여기에 쓴 에너지는 이쪽에서 얻는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는 같아야 되잖아요. 서로 에너지가 상승되는 게 아니니까 에너지 보존이 돼야 되니까 F1 곱하기 H1은 F2 곱하기 H2가 되고요. 그리고 이 유체가 요만큼 움직인 만큼 이쪽엔 부피가 요만큼 줄었죠. 그다음에 이쪽엔 부피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줄어든 부피하고 늘어난 부피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 A1 곱하기 H1은 A2 곱하기 H2가 된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두 개 같은데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서로 나눠주면 같은 값을 나눠주면 F1 나누기 A1은 F2 나누기 A2가 같아지죠. 그렇죠? 여기 H1, H1, 여기 H2, H2가 같으니까요. 같아지죠. 근데 F1 나누기 A1은 델타 P1이었고요. F2 나누기 A2는 델타 P2였습니다. 그러면 P1에서 압력 변화량하고 P2에서 압력 변화량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압력차는 동일하다. 이게 이제 파스칼의 법칙이 됩니다. 처음에 P1하고 P2가 압력이 달랐더라도 처음 여기서 추가로 가해준 압력 델타 P1하고 추가로 얻는 압력은 같다는 거죠. 그게 파스칼의 법칙이란 거죠. 그러니까 여기 F1의 초기 상태, 이쪽 A1 쪽의 초기 상태하고 여기 A2의 초기 상태가 높이가 달라갖고 실제 압력 P1하고 P2의 초기 값이 달랐더라도 추가로 가해준 압력만큼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압력의 차이만큼은 그대로 전달된다. 그게 파스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힘으로 예를 들어 1kg의 줄을 올리면 이쪽에 면적이 100배다. 그러면 100kg 힘으로 올려주겠죠. 단위 면적도 압력 같지만 전체 힘은 커진다. 그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힘을 얻는 유압장치. 이게 압축되지 않는 기름을 집어넣으면 기름을 집어넣어서 압력을 얻는다고 유압장치라고 하죠. 유압장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2는 F1 곱하기 A2 나누기 A1 면적비가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스칼의 법칙에 기초해서 토리첼리의 실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유압장치는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가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